흥소마을은 백두대간 산맥 아래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모든 것이 고요 속으로 잠긴 듯합니다. 찬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며들며 외로움의 소리를 공간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마을 끝자락에 작은 집 낡은 기와 위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약한 석유등불이 비추는 그곳은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 집 안에서는 한동수 할아버지가 작은 화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이제 힘이 빠져 낡은 주전자조차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며 희미한 빛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으며 늙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아들 지훈이 끝없는 다툼 끝에 이 집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유일한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지훈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혹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니?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신 목소리가 겨울밤의 정막 속에 퍼집니다. 세찬 바람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화로 속 불길을 흔들리게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낡은 소못을 단단히 여미며 멍하니 흔들리는 불길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문이 열리고 지훈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날이 온다면 그는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지훈아,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날 밤, 빗줄기는 굵어지고 바람 소리는 나무 사이를 휘몰아치며 한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더 추워 보이게 합니다. 구석의 화로 속 불길은 점점 약해지며 희미한 빛만 남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주전자를 들어 차를 한 잔 더 따르고 조심스레 한 모금을 마셨지만 차의 온기가 그의 마음속 추위를 녹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정문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깊은 시간 빗속에서 들려오는 예상치 못한 소리는 그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흥수 마을에서는 이런 날씨에 이 시간에 밖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나이든 눈은 문 쪽으로 향하며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누구어? 그는 신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고 처마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균일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급박했다. 한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벽 구석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손에 든 희미한 등잔불이 낡은 나무 문을 비추며 그는 천천히 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젊고 작은 체구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여인 어깨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떨리는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빗소리에 거에 묻힐 정도였다. 저, 길을 잃었어요. 갈 곳도 없고요. 오늘 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한 씨는 잠시 얼어붙었다. 이런 한밤중에 낯선 소녀가 나타나다니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까? 아니면 마을에서 들었던 사기 이야기처럼 속임수일까? 그는 그녀 뒤쪽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빗발치는 장막과 흔들리는 나뭇잎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왔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심을 감추지는 못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직장을 잃고 방세도 못 내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집에도 못 가겠어요. 한 씨는 소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울로 떠났던 그의 아들도 화려하지만 위험이 가득한 도시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들어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내일 아침엔 일찍 떠나야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고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씨는 문을 닫고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녀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소녀는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젖은 옷 그대로 있으면 감기 들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갈아입을 옷을 찾아보마. 그는 옷장에서 낡은 소못 한 벌과 해진 바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입어라. 멋쩍어 할 필요 없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으며 옷 갈아입는 방 구석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동안 한 할아버지는 화로를 다시 켜고 흰죽한 냄비를 올려놓았다. 잠시 후 그녀는 한 할아버지의 낡은 옷을 입고 돌아왔다. 옷은 헐렁했지만 약간의 따뜻함을 주었다. 그녀는 화로 옆 의자에 앉았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가득했다. 죽 좀 먹어라. 속이 따뜻해질 거다. 한 할아버지가 그녀 앞에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놓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연민과 걱정이 뒤섞인 느낌이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왜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걸까? 그런데 왜 그녀가 나치게 느껴지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식사를 마친 후 한 할아버지는 긴 나무 의자 위에 낡은 담요를 깔아주었다. 여기서 잠시 쉬어라. 하지만 내일 아침엔 일찍 떠나야 한다. 이곳은 낯선 사람이 오래 머물기엔 적합하지 않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바람이 문틈을 지나며 울부짖는 소리가 그를 괴롭혔다. 그는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엔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현듯 그는 지훈을 떠올렸다. 설마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밤의 차가운 공기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할아버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마당의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로 울리는 바람 소리가 끝없이 반복되는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몸을 돌려 긴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녀 자신을 마이라고 소개했던 소녀는 낡은 담요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야윈 어깨는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고 방은 화로 덕분에 따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이 배어 있었다. 너는 누구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느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심히 가라앉지 않았다. 최근 흥수 마을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들이 그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며 그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었다. 이번엔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는데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한 할아버지는 침대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정원 구석구석을 비추었지만 짙은 어둠과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기 누구 있어? 그는 크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바람만이 계속 불어왔다. 하지만 돌아서려던 순간 한 할아버지는 멀리 나무들 사이로 어렴풋이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낯익은 듯했다. 야! 누구나! 그는 화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굵어진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고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꼭 쥔 채로 현관 아래 서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시선을 마이 쪽으로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심할 수 없었다. 이 소녀가 방금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 뿐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잦아들자 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궁이에 불이 다시 피워졌고 부엌 연기는 낡은 지붕 틈으로 스며들었다. 마이도 깨어났는데 얼굴은 조금 생기가 돌았지만 여전히 수줍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잘 잤니? 한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신세를 너무 졌어요.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그녀의 두 손은 어젯밤 한 할아버지가 준 낡은 소못의 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괜찮다. 그런데 어젯밤 한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그녀를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집 주변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더구나. 너 혹시 알고 있니? 마이는 깜짝 놀라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스친 눈빛을 보였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어젯밤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어요. 마이의 진실된 목소리에 한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어떤 거짓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알겠다. 오늘 아침엔 어디로 갈 생각이니? 한 할아버지가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탈 것 같아요. 서울은 쉬운 곳이 아니란다. 특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보였다. 넌 아직 젊지만 인생이 너를 너무 일찍 짓밟도록 두지는 마라. 그의 말에 마이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꾹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하늘이 점점 맑아지며 아침 햇살이 나무 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마이는 떠날 준비를 마치고 어깨에 작은 배낭을 메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뒤돌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한 할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 조심하고 가끔은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라. 도망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마이는 눈가가 약간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말씀 꼭 기억할게요. 그녀의 모습은 마을을 떠나는 길끝에서 점차 사라졌다.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의 마음에는 홀가분함과 공허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마치 그녀가 이 작은 집에서 과거의 일부를 가져간 것처럼. 그날 오후, 하늘은 오랜 비가 지나간 뒤 더욱 맑아졌다. 흥수마을은 평소처럼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지만 한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떠난 젊은 여성 마이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녀가 가져간 과거의 조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햇빛이 점차 옅어질 무렵 한 할아버지는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간에 그의 눈길이 창가 옆에 놓인 작고 단정한 물건에 멈췄다. 그것은 소박한 나무 상자였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부드러운 필체로 쓰인 첫 문장에서 멈췄다. 한 아저씨께. 한 씨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한 줄 한 줄 집중하며 읽기 시작했다. 한 아저씨, 제가 아무 말씀도 없이 아저씨 댁을 찾아온 건 잘못된 일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가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지훈 씨, 아저씨 아들의 친구입니다. 상자 속 은팔찌는 지훈 씨가 직접 가지 못하고 제게 부탁한 물건입니다. 지훈 씨는 아저씨를 항상 그리워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였던 것 같아요. 아저씨께서 지훈 씨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아저씨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지만 머지않아 아저씨께서 다시 지훈 씨를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마이 드림. 편지의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씨의 가슴을 서서히 아프게 찔렀다. 그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은팔찌가 있었다. 그 은팔찌를 그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훈의 10번째 생일을 위해 한 씨가 어렵게 돈을 모아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 시절 지훈은 팔찌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그의 손은 은팔찌를 살며시 만졌다. 과거의 추억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어릴 적 지훈이 팔찌를 자랑하며 집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큰 다툼 이후 지훈은 이 집을 떠났고 그와 나눴던 따뜻한 기억들도 함께 사라졌다. 그날 오후, 한 씨는 집 앞 마루에 앉아 은팔찌를 손에 들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예,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훈아. 그는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지훈에게 전해주길 바라며.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옆집에 사는 이 할머니가 신선한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한씨, 예, 그렇게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이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 할머니, 제가 방금 이런 걸 받았어요. 한씨는 은팔찌를 꺼내 보여주며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은팔찌를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지훈이 팔찌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아이가 늘 이걸 차고 다니며 제게 자랑하곤 했는데. 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 할머니, 지훈이는 친구를 통해 이걸 보내면서 직접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로서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다니. 이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다. 한씨, 지훈이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이 팔찌가 그 증거잖아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뿐일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한씨. 그날 밤, 작은 집은 조용히 어둠에 잠겼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다. 한씨는 벽난로 옆에 앉아 은팔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엔 슬픔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자리 잡았다. 지훈아, 집으로 돌아오렴. 그는 속삭이며 아버지로서의 모든 마음을 담았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마당의 유칼립투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는 마이가 남긴 편지 속 병원 주소를 손에 들고 오래된 속옷을 입었다. 오랜만에 마을을 떠나 병원을 찾아갈 준비를 마친 그는 이제 지훈과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연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춘천군 병원은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씨는 접수대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정이라는 아가씨, 그분은 어느 병실에 계신가요? 한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를 찾으시나요? 그녀는 2층 203호실에 계세요. 하지만 많이 약해져 계시니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3호실 문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창가에 앉아있는 민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몸과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한씨가 문을 열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정은 돌아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한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한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며 길에서 급히 산귤이 든 봉지를 병실 옆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네. 민정은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그를 앉도록 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 말씀 없이 떠나버려서요.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할 필요는 없어. 한씨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 집에 오지 않는 건지, 그리고 얘 은팔찌가 내 손에 있는지.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기 위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 아저씨, 저와 지훈이는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집을 떠난 후 그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속아서 모아둔 돈을 전부 잃었어요. 그때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저는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이 은팔찌를 맡겨야만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돈을 모아 팔찌를 되찾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씨는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꿈에 가득 차 있던 지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얘 돌아오지 않는 거야. 설마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한씨의 목소리에는 뼈아픈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한씨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지훈 오빠는 아저씨가 자신을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아저씨께서 거부하실까 봐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집 문을 넘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한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강해지고 싶었지만 어쩌면 내 완고함이 아들을 멀리 떠나게 만든 것 같구나. 민정은 침묵하며 이불 끝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아저씨, 지훈 오빠는 아저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는 여전히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아저씨의 격려가 필요해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지훈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다. 민정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약간의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아버지세요. 지훈 오빠도 아저씨가 용서할 준비가 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날 오후, 한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고 있었다. 메이가 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과 지훈이 지난 10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아 올린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 위에서 그는 길가에 멈춰 섰다. 멀리 있는 산맥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비 온 뒤에 촉촉한 흙 냄새를 실어왔다. 지훈아, 아빠가 널 찾을 거야. 더 이상 후회 속에서 살고 싶지 않구나. 그 순간 그는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재회의 의미를 넘어 아들에게 사죄하려는 아버지의 속죄의 여정이었다. 춘천병원에서 돌아온 한 씨는 오후 내내 생각에 잠겼다. 메이가 한 말과 손에 들고 있는 은팔찌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지훈을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마치 끊임없이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을 휘몰아쳤다. 그날 밤 흐릿한 달빛이 흥수마을 위로 내려앉을 때 한 씨는 아궁이 옆에 앉아 흔들리는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지훈이에게 용기가 없더라도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다. 그러나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고요한 밤을 깨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한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벽 구석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었다. 약한 등불에 불빛이 낡은 나무문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는 신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는 큰 키의 사람을 발견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씨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지훈, 너 맞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북받쳤다. 그 사람은 망설이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불빛 아래 얼굴을 드러냈다. 한 씨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맞았다. 그의 아들, 그토록 그리워하던 지훈이 10년 만에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눈물로 가득 찬 눈동자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부서지듯 희미하게 들렸다. 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고 그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들어와라, 지훈. 더 이상 바깥에 서 있지 말아라.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온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낡은 코트는 해졌으며 신발은 진흙투성이었다. 그는 난로 근처에 섰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불길이 그의 마음에 닿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한 씨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지훈은 고개를 들며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갈 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돌아오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절 용서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들은 한 씨의 가슴이 아팠다. 넌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아들아, 아버지는 10년 동안 널 기다려왔다. 매일 내가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다. 내가 너를 붙잡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성공할 때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지만 전 실패했어요. 한 씨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아들의 곁에 앉았다. 10년 만에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보 같은 녀석. 아버지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 적이 없다. 내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가냘픈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한 씨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지훈이 겪은 모든 아픔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날 밤 두 부자는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집을 떠나 살았던 세월에 대해 아버지께 이야기했다. 힘든 육체노동,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던 일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까지. 그는 또한 마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으며 은목걸이를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마이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한 씨는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내 이야기를 정말 좋은 말로 전하더구나. 그녀가 아니었다면 너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였다. 네, 마이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큰 빚을 졌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지훈은 오래된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한 표정이 나타났다. 한 씨는 책상 옆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도의 감정이 퍼졌다. 지훈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밖에서는 달빛이 서서히 물러가고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난로불과 가족의 온기가 외로웠던 세월의 모든 차가움을 녹였다. 한 씨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다. 재회의 시작,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흥소 마을의 새벽은 유난히 빛났다. 부드러운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추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낸 첫날 밤을 지낸 작은 집의 낡은 기와를 비췄다. 지훈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고향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풋내음, 비 온 뒤의 촉촉한 흙냄새,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은 그를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시절로 데려갔다. 집 안에서는 한 씨도 일어나 있었다. 그는 차를 끓이기 위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지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들어와서 아버지랑 차 한잔하자. 지훈은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건네준 따뜻한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난로에서 들려오는 불소리와 바람이 부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버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이 망설였다. 물어봐라. 한 씨는 아들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떠났을 때 화나셨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난 세월 동안의 모든 후회를 담고 있는 듯했다. 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 내가 성급했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잘못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고 내 분노가 너를 멀어지게 한 게 잘못이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지훈은 급히 말하며 그의 눈에는 감동이 서렸다. 아버지가 그러신 것도 다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요. 됐어. 이제 지난 일이다.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한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드물지만 따뜻함과 용서를 담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내내 두 부자는 함께 오래된 나무 대문을 수리했다. 지훈은 낡은 나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었고 한 씨는 곁에서 말했다. 조심히 해라. 나무가 낡아서 쉽게 부러진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지훈은 웃으며 여전히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대문이 완성되었을 때 한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잘했다. 이 새로운 대문은 단순히 집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이 항상 너를 환영한다는 표시야. 한씨의 말에 지훈은 가만히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이 정원 한 구석을 정리하는 동안 한씨는 처마 밑에 앉아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지훈이 옆에서 이렇게 옛날처럼 소박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지훈이 뜰을 뛰어다니며 맑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훈아, 한씨가 갑자기 불렀다. 네. 지훈은 고개를 들며 여전히 빗자루를 잡고 있었다. 아빠가 마이한테 들었는데 그녀가 너를 많이 도와줬다며? 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이 약간 빨개졌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다. 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그녀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 아이를 좋아하니? 한씨는 이해심 깊은 눈빛으로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해요. 하지만 마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녀는 저를 돕는 게 단지 선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녀석, 한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마이를 이미 만났단다. 그 얘가 너를 얘기할 때의 눈빛을 보면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단다.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인생에서 그런 기회는 많지 않단다. 아버지의 말이 지훈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멀리 있는 논밭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어린 벼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격려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아궁이 옆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뒷창고를 고쳐보고 싶어요. 작은 수리점을 열어서 여기서 일하며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한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추려던 기쁨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는 큰일은 못하지만 창고를 고치는 일이라면 아빠도 너를 도울 수 있단다. 우리 둘이 함께 하자꾸나. 네, 아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결심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날 밤 작은 집에서 한씨는 오래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았지만 부자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지훈이 뜰을 뛰어다니며 맑게 웃던 모습을 보았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다. 밖에서는 밝은 달빛이 흥수 마을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한씨 부자의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증명하는 듯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사랑, 회복,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한씨 부자는 뒷창고 수리를 시작했다. 조용했던 작은 집은 이제 톱질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농담으로 가득했다. 흥수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씨의 집 앞을 지나가는 이들은 따뜻한 아궁이의 불빛과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기뻐했다. 어느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지훈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마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눈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지만 미소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아저씨, 지훈 오빠, 마이가 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한씨는 고개를 들어 마이를 알아보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마이야, 들어오렴. 이렇게 아침 일찍 먼 길을 오느라 힘들지 않았니? 마이는 고개를 저으며 뜰에 있는 테이블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아저씨.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저씨와 지훈 오빠를 보러 왔어요. 지훈은 창고에서 나왔다. 그의 옷은 아직 나무 먼지로 더러웠지만 마이를 보는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났다. 마이, 그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는데. 아침은 먹었어. 마이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하지만 아침을 가져왔어요. 다 같이 먹으려고요. 셋은 앞마당의 큰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에 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씨는 마이를 바라보다가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도 아들이 마이를 특별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이, 한씨가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지훈이를 많이 도와줬구나. 정말 고맙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지훈 오빠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너는 단지 지훈이를 도운 것만이 아니야. 한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너는 나도 도와줬어. 내가 아니었다면 그 은팔찌와 지훈이는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의 말에 마이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훈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저는 단지 그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오후, 마이는 창고에서 지훈과 나란히 서서 함께 나무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가까워지긴 했지만 서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마이, 지훈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준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마이는 페인트 브러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훈은 망설이며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힘든 시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돌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서. 마이는 멈칫하며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서 도와준 거예요. 아니야, 마이. 지훈은 말을 끊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어.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너와 함께. 그의 말에 마이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빛났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증명하세요. 저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마이가 떠난 후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은 작은 집에 따뜻함을 퍼뜨렸다. 한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기쁨이 담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 입을 열었다. 저는 마이가 동의한다면 그녀를 흥수마을에 머물게 하고 싶어요. 한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멀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진심이라면 그녀를 항상 소중히 대해줘야 해. 그리고 내 생각을 숨기지 말고 전해. 삶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아들아.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훈은 대답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른 아침, 안개가 나뭇잎 사이에 희미하게 떠있고 부드러운 햇빛이 한씨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지훈의 작은 수리 가게는 막 문을 열었지만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다. 톱질 소리, 망치질 소리가 떠들썩한 대화 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마이는 따뜻한 빵이 담긴 바구니와 환한 미소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빵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낡은 나무 의자를 고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오빠, 잠깐 쉬면서 아침 먹어요.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면 배고프지 않아요? 마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고마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마이. 나도 조금 쉬려고 했어. 모두를 위해 차를 끓일게. 마이는 옆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빠의 수리 가게가 점점 손님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곧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로 보답해야 해요. 한씨는 집의 현관에서 조용히 두 젊은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슴 가득 기쁨을 느꼈다. 10년 동안의 외로움 끝에 이 작은 집에 다시금 웃음소리와 생명력이 가득 찰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지훈이 차를 더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자 한씨는 아들을 불렀다. 지훈아, 너와 마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구나. 혹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지훈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아버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마이를 상처 주는 게 두려워요.
한 씨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지만 이해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아무도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는 법이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만약 내가 마이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서로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마이는 좋은 아가씨야. 그녀는 내 곁에서 어떤 어려움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믿는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늦가을 오후, 흥수 마을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갈 때 지훈은 마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마을의 좁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스쳤다. 지훈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마이, 그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 말이 있어. 마이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 이렇게 진지해요. 지훈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은팔찌가 들어 있었다. 여전히 빛나는 팔찌였다. 마이, 이 팔찌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야. 내 덕분에 다시 돌아왔어. 이제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고마움의 표시이자 약속의 상징으로. 마이는 놀라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확신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해. 마이, 너는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 주었어. 내가 없었다면 난 아버지와 마주할 용기도,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내 대답은? 마이는 지훈이 들고 있는 은팔찌를 보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지훈.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함께 헤쳐나가야 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약속할게. 그날 밤 마이가 돌아간 후 지훈은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했다. 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잘했다, 지훈. 아버지는 내가 삶을 나눌 사람을 찾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다. 마이는 정말 좋은 아가씨야. 그녀를 소중히 여겨라. 알겠어요, 아버지. 지훈은 대답하며 가슴 가득 행복을 느꼈다. 일주일 후 작은 집 마당에서 간소한 결혼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훈과 마이는 부부가 되었다. 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고도 간단한 행복을 느꼈다. 저녁이 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한 씨는 난로 옆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지훈과 마이는 그의 옆에서 함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마치 흥수의 한 구석을 따스하게 덮었다. 마당 밖에서는 밝은 달빛이 지붕과 멀리 있는 들판 위로 비치고 있었다. 한 씨의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 평온함은 재회의 감정, 치유된 옛 상처, 그리고 그들 가족 앞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의 예감이었다.